안녕하세요. AWS에서 다이나모DB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이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다이나모DB와 모든 규모에서 모던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이나모DB가 왜 필요한지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다이나모DB의 중요 컨셉, 주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전문가들과 함께 다이나모DB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이나모DB의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죠. 우리 비즈니스는 RDBMS로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이나모DB는 도대체 왜 시작되었을까라는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아마존.com 웹사이트는 몇 시간의 장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의 원인은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RDBMS의 능력 이상으로 트래픽이 피크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스케일링이 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장애가 종료되고 엔지니어링 팀은 언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챌린지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아마존.com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가 한 개 테이블에서 하나 로우를 찾는 키밸류 형태였고 20%는 한 개 테이블에서 여러 개 로우를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 10% 정도가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조인과 같은 연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RDBMS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포린 키나 트랜잭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나온 것이 2007년 10월에 다이나모라는 논문이었고 2012년 다이나모DB가 런칭되어 올해는 다이나모DB가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아마존.com을 포함한 AWS 내부의 서비스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티어 제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다이나모DB가 멈추면 아마존.com에서 쇼핑카트에 상품을 추가하거나 구매, 그리고 저장된 결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하는 액션들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마존.com에서 위의 행동들이 불가능했던 때였나요? 그만큼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다이나모DB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뎀을 기반으로 한 PC 통신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지금처럼 누구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24시간 누구나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웹의 트래픽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다이나모DB와 같은 이런 대규모의 유동적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할까요? 네, 그 위에 보시는 그 단어처럼 답은 인터넷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령 개발 환경에서 잘 동작하던 것이 운영 환경에서 배포 후 데이터가 늘어나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모의 시작도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나모DB는 이미 국내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금융, 은행에서도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국내에서도 게임, 광고, 리테일, 모바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RDBMS 하나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RDBMS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통은 프레임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란 사실 매우 어렵고 NoSQL 자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이 늘어나며 RDBMS로는 풀어낼 수 없는 대규모의 가변적인 스케일을 처리해야 하거나 운영 부담을 0으로 줄이고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신다면 키밸류 NoSQL인 다이나모DB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이나모DB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규모에서도 10m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며 초당 수백만 개 혹은 수천만 개 이상의 요청을 가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RDBMS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만드실 수도, 혹은 필요 없다면 언제든 부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 서버리스 운영 모델입니다. 버전이나 관리할 인프라가 전혀 없고 고객의 트래픽 패턴에 따라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모드와 필요한 만큼 즉시 용량을 제공하는 온디맨드 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NoSQL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시고 비즈니스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전송 및 저장 중 암호화, 테이블 사이즈가 1PB이거나 1KB 사이즈에 관계없이 운영 환경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한 시간에 끝나는 백업이나 최대 35일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운영 환경에 성능 영향을 주지 않으며 클릭 몇 번으로 S3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모DB의 중요 컨셉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RDBMS는 클러스터에 한 개의 쓰기가 가능한 노드가 있고 여러 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갖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은 쓰기가 아닌 읽기이기 때문이죠. 서비스가 성장하며 읽기 트래픽만큼 자연스럽게 쓰기 트래픽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인프라 레벨에서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스케일업입니다. 하지만 스케일업에 끝까지 도착하면 우리의 선택권은 보통은 샤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으로 매우 좁혀지게 되죠. NoSQL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 처음부터 스케일 아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채팅, IoT, 메타버스, 게임, 광고, 사실 산업군에 관계없이 쓰게티 트래픽이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서비스라면 RDBMS로 샤딩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긴 어려울 것입니다. 읽기도 마찬가지죠. 1000만 혹은 2000만 QPS의 읽기, 이게 과연 내일 당장 가능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답이 yes라면 매우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며 상용 RDBMS를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고 내일 다시 500QPS만 필요하다면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다이나모DB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모DB는 여러분의 읽기, 쓰기 용량이나 스토리지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성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겐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서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할 필요도, 매뉴얼을 읽어보며 그 많은 설정값 중에서 필요한 값을 튜닝할 필요도, 언제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트래픽을 예측하기 위해 과도한 용량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버리스란 단순히 서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버를 구성하거나 확인하거나 서버 용량 계획을 하지 않도록 서버가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사실 더 적절합니다. 다이나모DB 웹콘솔에 접근하시면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홀더와 같고 내부가 물리적인 여러 개의 파티션 혹은 샤드로 구성된 논리적인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안의 아이템은 하나의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아이템은 RDBMS의 프라이머리 키와 유사한 내 데이터가 어떤 파티션에 있는지 빠르게 찾기 위한 파티션 키가 존재하고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동일 파티션 키 안에서 여러 개의 로우를 정렬해 저장할 수 있는 소트 키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 키는 항상 이퀄 연산자를, 소트 키는 화면 오른쪽의 연산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에 오시게 되면 원테이블이라는 디자인 개념을 배우고 실제로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내 워크로드에 잘 맞게 설계하고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GSI라고 불리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는 우리가 RDBMS에서 알고 있는 그 인덱스와 유사합니다. 베이스 테이블에 파티션 키로 검색이 불가능한 새로운 검색 조건이 있을 때 RDBMS의 크리에이트 인덱스처럼 언제든 생성하실 수 있고 드랍 인덱스처럼 언제든 부실 수 있습니다. 이 초기의 NoSQL은 비즈니스가 지속됨에 따라 세컨더리 인덱스가 없어서 이볼빙 스키마를 따라가기에 매우 어려웠지만 다이나모DB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GSI와는 다르게 베이스 테이블에 함께 데이터가 저장되고 파티션 키는 같지만 소프트 키는 다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 줄여서 LS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생성 시에만 만들 수 있고 중간에 삭제나 변경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쿼리의 유연성이 떨어져 일반적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프트키를 사용해서 Strong Consistency 읽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모DB가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에 한 미디어 기업의 슈퍼볼 경기 당시 다이나모DB를 유입됐던 쓰기 트래픽입니다. 고객은 550만 WCU라고 하는 Write Capacity 유닛을 경기를 위해 준비했지만 실제 경기 동안 피크는 1000만 WCU 단위까지 쓰기 트래픽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미리 소프트 리밋을 풀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일반 RDBMS나 오픈소스 NoSQL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의 개입 없이 탄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자동으로 원하는 양만큼 쓰기 트래픽은 증가하였고 AWS에 따로 알리지 않고도 이런 대규모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나고 트래픽이 다시 350만 WCU까지 내려왔고 고객은 이벤트를 위해 준비했던 피크가 아닌 즉시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이나모DB는 페이지의 왼쪽처럼 높은 처리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오른쪽처럼 어떤 규모에서도 일정한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이나모DB의 읽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DEX 혹은 DAX라고 부르는 인메모리 캐시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다이나모DB의 API 콜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그 DEX 클라이언트만 변경하면 사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서울 리전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출시 전까지는 엘라스틱 캐시와 같은 여러분께 친숙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은 모든 리전에서 쓰기와 읽기가 가능한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웹 콘솔에서 클릭 몇 번이나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API 콜 몇 번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언제든 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다중 리전의 데이터는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되므로 로컬이 아닌 다른 리전에서는 Eventual Consistency 리드만이 제공됩니다. 다만 최근 각 나라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이 자국 국민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는다던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여러분의 데이터도 개인정보가 없는 데이터와 개인정보인 데이터를 티어링하여 글로벌 복제를 할 데이터와 각 리전에 두어야 할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서버리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이나모DB는 풀 서버리스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기존의 인프라팀이나 DBA님들이 관리하셨던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버전, 패치, 고가용성, 쿼리 튜닝 등 기존의 인프라 조직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부분을 모두 다이나모DB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팀이 인프라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비저닝 모드는 오토스케일링과 함께 프로비저닝할 읽기 쓰기 용량의 최대 최소값을 한 번 설정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되는 용량은 알아서 늘었다 줄었다 하며 고정 비용은 가변 비용이 되고 관리의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이 뒤에 설명할 온디맨드 모드보다 요청당 비용이 저렴하고 리저브드 인스턴스인 RI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온디맨드 모드는 앞의 프로비저닝 모드와 비용 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요청당 비용 구조를 제공합니다.
프로비저닝 모드와는 달리 쓰기, 읽기 처리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즉시 필요한 만큼 제공되며 특히 예측이 어려운 워크로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온디맨드 모드의 최대 처리량은 테이블이 생성되고 이전 피크 트래픽의 2배이고 파티션의 개수가 2배씩 늘어나지만 한 번 늘어나면 30분 동안은 다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트래픽이 온디맨드와 프로비저닝 모드 중 어떤 전략이 좋을지는 서비스 오픈이나 혹은 대규모 이벤트 전 AWS의 어카운트 팀과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RDBMS에서 비긴 커밋으로 알고 계시는 그 트랜잭션으로 NoSQL에서는 각 로우 단위에서는 이미 지원되고 있지만 다른 점은 다중 로우나 테이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WS 계정 내 하나의 리전 안에 있는 다중 테이블이나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는 로우들을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쓰거나 읽으실 수 있습니다. AWS의 클라우드 트레일은 일반적으로 AWS에서 사용한 모든 API 콜을 기록하기 때문에 감사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RDBMS는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해 감사 기록을 남길 수 있었지만 다이나모DB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기능은 클라우드 트레일을 사용해 예를 들면 get item, put item 같은 다이나모DB의 모든 데이터 플레인 활동 기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백업은 원하실 때 언제든 백업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블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초단위의 작업입니다. 다만 복구는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고 데이터를 밀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본 사이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백업을 수용해도 여러분의 테이블에 미치는 성능 영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 기능의 마지막은 데이터 내보내기입니다. 기존에는 이 작업을 위해서 EMR 클러스터를 생성해 다이나모DB 스캔 API를 호출해 데이터를 S3로 추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기능으로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다이나모DB 데이터를 S3 버킷에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도 테이블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내보내기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대상 S3 버킷을 선택하고 추출을 원하는 데이터의 시점을 선택한 후 파일 포맷과 그리고 암호화 키 타입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에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다음은 대표적인 다이나모DB의 사용 사례입니다. 아마존.com이 대규모 성능을 위해서 다이나모DB에 의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린 아마존.com과 같은 고객이 RDBMS, 특히나 오라클의 오래된 표준에서도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RDBMS임에도 오라클은 확장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데브옵스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했고 그 결과 아마존.com은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향상된 고객 경험, 비용 절감, 서비스 복잡성 및 위험 감소라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은 매년 진행되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인 2021년 프라임데이에서 다이나모DB는 무려 수조 건의 API 호출을 수행했고 초당 최대 8,920만 건이라는 엄청난 요청을 소화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이벤트는 다른 AWS 고객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진행한 것이 아닌 다른 고객들의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란 겁니다. 이 66시간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 리소스를 삭제하면 바로 비용이 떨어지죠.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고정 비용을 바로 가변 비용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 아시는 디즈니 사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홈으로
2019년 11월에 런칭한 글로벌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오른쪽과 같은 이유로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DB를 통해 짧은 지연 시간에 다중 리전 복제가 가능하고 클릭 몇 번으로 리전 추가가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 서비스 출시 기간이 대폭 감소하며 풀 서버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운영 오버헤드가 거의 또는 현실적으로 전혀 없고 언제든 온디맨드와 프로비저닝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고객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피탈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캐피탈원은 2020년에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클라우드에 올인한 최초의 미국 은행입니다. 메인프레임 워크로드를 다이나모DB로 옮긴 사례로 다이나모DB, 람다, EC2를 포함한 AWS 서비스를 사용한 지능형 지원 도우미 에노의 개발 사례입니다. 참고로 에노는 캐피탈원의 원을 뒤집은 이름입니다. 에노의 사전 예방적 정보는 서버리스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이용해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비용 청구를 식별함으로써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이나모DB를 사용 중이시거나 사용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AWS 전문가들과 함께 다이나모DB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이나모DB를 처음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도 매우 반응이 좋은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입니다. 이머전 데이는 고객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점에 익숙하지 않은 AWS 서비스의 러닝 커브를 줄여드리는 목적으로 실습과 이론이 함께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는 전일 대면 교육 형태로 저희 AWS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인프라팀이나 DBA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도 좋지만 교육 내용은 개발자를 우선으로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다이나모DB는 키 디자인을 잘하고 시작하면 운영 부담이 거의 혹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실습까지 해보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주기적으로 신청받는 방식이 아니고 함께 일하고 계신 AWS의 어카운트 매니저, 솔루션스 아키텍트,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와 같은 AWS 어카운트 팀으로 요청을 주시면 온디맨드 방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다음은 DCAD, 데이터베이스 클리닉 이너 데이라고 하는 AWS 코리아의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다이나모DB 이머전 데이 교육을 수료하셨거나 그에 상응되는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조건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제로는 키 디자인, 성능, 비용 최적화 등의 주제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다이나모DB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고객 워크로드를 진단해보는 반일 과정의 워크숍입니다. 이 또한 AWS 어카운트 팀을 통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이나모DB와 모든 규모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스케일의 시작과 함께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며 노에스케일이라는 무한하게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시작되었습니다. AWS 고객은 풀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 키밸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며 운영 관리 부담을 줄이시고 그 시간을 비즈니스에 집중하며 클릭 몇 번으로 언제든 글로벌에 나갈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오토 스케일링이나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여 기존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통해 시험을 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